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돈 쓰는 건 금방 써도 모으는 건 천천히 모으는 건데, 다들 이게 힘들어서 안 모으고 써버리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요즘에 저축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얼핏 통계를 봤는데, 지금 통장에 3천만 원도 없는 사람이 80% 정도 된답니다. 저축을 아예 안 하고 사는 사람도 그냥 40% 된다고 하네요. 돈을 아예 모으지도 않는 사람들. 아니 돈을 모아야 미래를 도모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평생토록 일할 수는 없잖아요. 일하다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돈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20대 30대 그 친구들 중에 지금 모아놓은 돈을 얻고 비리는 사람들이 한 30%가 넘는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심각하죠. 아니 돈을 모아도 사실 확실한 해답은 없거든요. 돈도 안 모으고 빚만 있어. 어떡하려고 그러지? 부모가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이 좀 솔직히 말해서 미쳐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일을 하는데 모이는 돈이 없다. 지금 보면 약간 저축을 무시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중에. 어떤 논리냐면, 어차피 모아봐야 뭐 아파트 못 산다. 어차피 모아봐야 내 집만이 못 판다. 어차피 모아봐야 결혼 못 하는데. 좀 쓰면 어떠냐. 뭐 못 갚으면 나라에서 도와주겠지. 우리 같은 젊은이들 외면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똥 철학 같은 걸로 좀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게 왜 나라에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뭘 했다고? 자기들이 뭐 그렇게 대한민국의 일꾼이라고? 부채 덩어리인데. 그런 말을 서슴지 않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소액 생계비 대출 50만 원도 없는 사람들. 아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무슨 사정이 있길래 50만 원도 없어가지고 50만 원을 고금리로 대출 받으려고 하는 걸까? 집 없어도 돈 있는 거랑 없는 건 천지 차이인데 너무 집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한데 집에 집착한다기보다는 너무 아파트에 집착한다고 보는 게 맞죠. 너무 신축 그런 이제 새 아파트에 집착하는 게 맞는 거죠. 아파트라는 게 여러 종류가 많잖아. 뭐 30년 넘은 맨션도 있고 구축 아파트도 있고 복도형 아파트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그런 새 아파트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집이라는 게 꼭 무조건 아파트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빌라도 있고 주택도 있고요. 요즘 사람들은 빌라는 필요 없다고요? 아니 빌라 살 돈도 없잖아. 나 웃긴 게 그런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 어이가 없는 게 빌라를 정말 만만하게 봐. 빌라 살 돈 반의 반도 없으면서 어? 아니 빌라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빌라를 들어가지 못하잖아. 들어갈 만한 요건을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빌라는 뭐 몇 푼 안 합니까? 빌라도 비싸. 웃긴 게 돈도 없으면 빌라는 따지더라. 내가 제일 어이없어 진짜. 쭉쭉 날리고 싶어. 그런 말 할 때마다. 아니 빌라도 돈 있어야 가는 거지. 빌라도 있으면 다행이죠. 뭐 빌라 못 삽니까? 빌라가 뭐 얼마나 괜찮은데 아파트만큼 아니더라도. 솔직히 빌라는 아파트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차이라고 하면 엘베 유무 아니면 뭐 그런 관리사무소 직원이 있냐 없냐 아니면 놀이터가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솔직히 따지면 공간에 대한 차이는 사실상 없죠. 공간 뭐 면적에 대한 차이는. 요즘 빌라도 요즘에 뭐 화장실 두 개 딸려 있고 뭐, 뭐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뭐 아파트에 살아도 여러분 생각해봐. 아파트에 살아도 뭐 공원 같은 거 일일이 다 이용하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파트 오래 살아도요. 자기 아파트 사는데 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꽤나 많아. 다 돌아다닐 것 같아요. 바빠가지고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집에 오면 그냥 자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자기 집이 있고 없고는 차이 큽니다. 문제는 그런 거야.
아니, 돈이 있어야 뭐 집에 어떻게 사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비빌 언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안 모으고 쓴 사람들한테는 미래가 없습니다. 무슨 미래를 기대하나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죠. 다가오는 미래는 항상 준비된 자들의 것이었다고. 준비가 아예 안 된 사람은 미래가 와도 그냥 휩쓸려 간다고. 그러니까 미래를 기대해도 내가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 그 미래를 잡는 거예요. 기회를 잡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는 없는 사람이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뭔가 만들어 놓은 사람이 기회를 잡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기회가 뭐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미래 더 힘들어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앞으로 미래가 다가오면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잖아요. 2025년이 지나가 버리면 지금 물가 비싸죠. 물가 더 올라갈 겁니다. 훨씬 더 올라가요. 우리나라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잠깐으로 끝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안 좋아. 미국도 지금 고물가 아닙니까? 멈출 기미가 안 보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미국 경제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도 올려야 돼.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갑니다. 이번에 금리 올리겠죠. 올리면 또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없는 사람들 생각해봐. 이 안 모으고 써버리는 사람들 중에 자기 집 가진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자기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이죠. 남의 집 월세 살고 있잖아. 그럼 월세 안 오를까? 아니 생각해봐. 지금 건물주들 뭐 원룸이나 오피스텔 건물주들도 빚쟁입니다. 그분들도 연끌했죠. 그분들도 돈 모아서 자기 모은 돈에다 퇴직금에다가 은행 대출까지 해가지고 연끌해가지고 그 원룸 건물 산 겁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도 이제 지금 월세 받는 걸로 원금 이자 받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월세를 올리겠죠. 만약 지금 60 받으면 금리가 또 오르면 월세 또 올라가겠죠. 70만 원으로 올라가겠죠. 10만 원 더. 그럼 어떻게 돼? 이 안 모으고 써버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더 버티기 힘들겠죠. 뭐 거기다가 뭐 공가금 올라간다고 여름에 전기세 올린다고 하죠. 전기세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 안 모으고 써버린 사람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팁니다 이게. 돈을 모으는 게 뭐 부자 되겠다, 뭐 집 사게 되는 걸 떠나가지고 내가 혹시라도 급전이 필요하거나 물가가 올라갔을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일종의 게임으로 치면 포션이 되는 거냐, 포션. 그 포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퀘스트를 종목하지 못하겠죠. 던전 앤 드래곤즈라는 게임을 해보시면 꽃반지라고 있죠. CSW라고. 그 CSW가 없이 싸우면 어떻게 돼? 못 이기잖아. 힐 충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RPG 게임으로 치면 일종의 힐입니다. 힐. 성수죠, 성수. 내가 혹시나 데미지 입었을 경우에 충전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어떤 게임을 하는데 장구도 없어요. 뭐 내구성도 없는 장구를 가지고 있고 아이템도 없고 힐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이 퀘스트를 중복할 것인 겁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없는 사람일수록 돈을 모아야 됩니다. 없는 사람일수록.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쓰는 것보다 통장에 잔고 쌓이는 맛이 더 맛있는데 안타깝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돈을 모아본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안 쓰고 써버리는 사람은 이 맛을 모릅니다. 여태까지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앞으로도 모르겠죠. 여러분 이 맛은요 아무한테나 있는 맛이 아닙니다. 해본 사람만 아는 맛입니다. 철저하게 경험해본 사람만, 이 생활을 해본 사람만 맛보는 맛이에요. 그래서 돈을 항상 쓰고 모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맛인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모르는 사람은
앞으로도 모를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통장에 잔고 쌓이는 맛이 왜 맛있냐? 왜 이게 꿀맛이냐? 그거는 우리가 그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든 행복은 고통과 불행을 수반한다. 이 말에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행복함을 못 느끼는 이유는 불행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힘들어져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편리함을 모르는 이유는 지금보다 불편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편리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스마트폰 하루만 못 쓰게 해봐. 그럼 미칠걸? 그러다가 스마트폰 쓰잖아요. 그럼 신세계 같아. 뭔가 편리하고 좋아 보여.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봐야 돼. 상대적으로. 이 돈을 모으는 거 힘들어요. 돈을 모아본 사람 아시겠지만 소비를 계속 절제해야 되고, 잠깐 절제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절제를 해야 돼. 뭔가 소비를 하고 싶은 유혹이 있어도 떨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돈 쓴수미를 계속 조절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소비에 대한 욕구가 계속 뿜뿜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억눌려야 되거든요. 그게 안 해본 사람 모르겠지만 힘들거든요. 원래 돈을 늘상 쓰던 분들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막 살 거야. 근데 돈을 모아본 사람들은 막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매달 적금을 못 넣잖아요. 사고 싶은 게 많아요. 아니, 돈을 안 쓰는 사람들도 사고 싶은 게 없는지 아십니까? 갖고 싶은 게 없는지 알아요? 많죠. 돈을 매달 적금 넣는 사람도 자동차 몰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신발 신고 싶고,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런 거예요. 내가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갖고는 싶지만 내가 당장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참는 거예요. 그걸 참는 것은 매번 힘들어요. 돈을 모아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매번 힘들어. 그래서 돈 모아보신 분들 그런 거야. 장바구니 쇼핑이라고 아십니까? 장바구니 쇼핑. 그러니까 구매는 안 하고 장바구니에 넣어놓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지만 보는 거예요.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이미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냥 쇼핑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바구니 쇼핑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이거 혹시 아십니까? 장바구니 쇼핑이라고. 장바구니 넣어 넣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해서. 아니면 관심 상품을 넣어 넣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냥 있잖아요. 보기만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아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게. 그렇게 해서 참고 참았다가 이제 적금 만기를 보는 거예요. 적금 만기가 1년이잖아.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1년일 거면. 1년 해가지고 이자 봤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게 해본 사람만 그 맛을 알 수 있어요. 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은 그 맛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계속 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을 겁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알 수 없을 거예요. 이 돈 모으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갖 유혹을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모아본 사람들 계속 맛을 느끼셔야 돼. 근데 돈을 안 모은 사람들도 잔고가 쌓이는 맛을 느껴봐야 됩니다. 잔고가 어느 정도 쌓이잖아.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이건 확실합니다. 돈을 모아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통장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모이잖아. 그러면 내가 뭔가 맛있는 걸 먹지 않아도 배불러요. 그리고 누가 뭐 잘 나가도 그렇게까지 꿀리지 않아요. 왜냐? 나한테 든든한 내 재산이 있으니까. 내가 고생해서 만든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부터라도 많은 분들이 이 통장에 잔고가 쌓이는 맛을 좀 맛보고 얼마나 맛있는지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맛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